남편이 3년간 직장 상사인 7살 연상의 유부녀와 외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용서를 빌면서 집에서 잘 하는가 싶었는데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제가 분노하고 추궁하기만 하면 불같이 화내면서 자해합니다. 그래서 추궁도 하지 못한 채 참고 있는데 남편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하셨었는데, 일단 남편이 3년간 외도를 했다. 자, 남편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남편에게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 3년 전에, 그러니까 3년보다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외도를 했다, 3년 동안 외도를 했다 그러면 이미 그 외도를 할 당시에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발생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었고, 자, 여기에 이제 직장 상사다. 그러면 직장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관계 중독이 발생된 남편은 일을 하러 왜 가느냐? 외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중독, 인간관계 중독이 돼서, 그러니까 일이 목적이 아니라 승진하고 뭐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외도하러 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외도가 발생하면 그 직장은 더 이상 같이 추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외도를 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3년간을 외도를 했다.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으로서 3년 동안 그 직장 상사인 유부녀와 외도를 하느라고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남편에겐 중증 심리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직장 상사인 7살의 연상의 유부녀예요. 그러면 그 유부녀의 집으로 볼 때는, 유부녀의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내가 외도를 한 거예요. 직장에 가서 직장에 있는 후배 남자 직원과 외도를 한 거예요. 유부남과 외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반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7살 연상이에요. 유부녀가 7살 연상이다. 그러면 이 유부녀에게 외상 트라우마, 즉 유부녀의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 유부녀가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만약에 겪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남편이 알게 돼서 위로하고 격려 얘기하다가 이제 빠져들게 되죠. 왜? 외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여자는 일단은 관계 중독자들에게 완전 타깃이에요. 최고의 반응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 다음에 뭐 몸매가 좋다, 나쁘다, 뭐 성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여자면 돼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여자는 이 반응이 일반적인 여자들이 하는 반응보다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여자가 하는 반응이,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본인은 모르지만 수천 배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남편은 만약에 그 유부녀가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유부녀였다라고 하게 되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도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아니라 아마 3년 동안 최악의 관계 중독이 진행되면, 즉 최악의 중증 심리 장애가 되면서 분노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즉 보통 우리가 중증 심리 장애에서 최악의 중증 심리 장애, 즉 관계 중독에서 분노 장애로 넘어가는 데는 5년, 10년, 길게는 20년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여자의 반응에 중독이 되는 형태가 되면 급격하게 빠르게 바로 최악의 중증 심리장애, 분노장애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3년이면 아마도 분노장애가 발생할 충분한 시간이 됐을 거예요. 상대가 만약에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유부녀라면. 자, 그래서 상대의 유부녀는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거나 아내 외도를 하는 관계 중독이거나 관심의 중독이 된 거예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그냥 자기한테 관심 주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외도가 진행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에, 그래서 연상의 그 유부녀는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 또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관계 중독이다 보니까 최악의 중증 심리장애인 그런 상태에서 관계 중독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부녀의 상황에 따라서 남편은 관계 중독이냐 아니면 분노 장애냐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중독과 분노 장애는 완전 다릅니다. 관계 중독이 최악으로 악화되면 분노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아내가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그러면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이나 또는 분노 장애를 최악의 중증 심리장애인 분노 장애가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건데,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니까 아내에게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이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뭐 하기도 하고 분노도 하기도 하고 추궁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추궁을 하거나 알고 싶어하고 상간녀에 대해서 캐묻고 성에 대해서 캐묻고 계속 묻고 하다 보니까 남편은 점점 악화됩니다. 관계 중독이. 그러면서 뭘 하냐? 스트레스를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옵니다.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게 되면 관계 중독 또는 분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하나는 회피를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피를 할 때는 잘못됐다고 빕니다. 흔히 많이 하는 방법이 그게 뭐냐? 진짜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물론 그때는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안 받으려고 잘못됐다고 비는 사람 집에서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관계도 그냥 다 끊어버리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은 처음에 용서를 빌고 집에서 잘합니다.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빌고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니까 아내가 그나마 막 추궁하던 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남편의 관계 중독이나 또는 분노 장애가 치료됐느냐?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치료될 사안이 아니니까요. 이미 심리가 최하 2개 이상이 2개, 심리는 3개인데 그 중에 2개 이상, 2개 또는 3개가 장애가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잘한다,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나? 안 된다니까. 심리장애는 자기 노력으로는 절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치료할 수 있도록 누군가 치료법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빌면서 집에서 잘해. 그렇게 되니까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좀 정신 차렸나 봐. 그래서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번 한 번은 하면서 넘어갑니다. 문제는 뭐냐? 넘어간다고 아내에게 발생되는 외상 트라우마가 없어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점점 악화됩니다. 그러다가 이 몇 개월 동안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중간중간에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때 왜 그랬어? 뭐 했어? 밥 먹다 말고도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남편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집에서 더 잘하고. 아마 이게 몇 개월을 반복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몇 개월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반나절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관계 중독이 또는 분노 장애가 치료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용서를 빌고 집에서 정말 잘하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거든요. 끝이 없는 거예요. 편안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또 외도 얘기, 상간 얘기, 그 다음에 또 네가 막 이래서 막 추궁하고 분노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 회피한다고 될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로 바꾸냐? 제거를 하려고 됩니다. 이 스트레스의 원천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스트레스의 원천을 제거하는 방식은 원천을 제거하는 것 아내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내로부터 분노하고 추궁하는 그 강력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뭘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 집 뛰쳐나가는 사람, 적반하장인 사람, 폭력 쓰는 거죠. 이제 막 폭언하고 폭력하고 네가 뭘 잘했다고 탓하는 사람. 그러다 너가 옛날에 이거 안 해줬잖아, 뭐 해줬잖아, 이거를 하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막 엄청나게 화를 내기도 하고 막 합니다. 왜?
스트레스 그만 주라고. 스트레스를 원천적으로 제거시키려고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불같이 화를 내고, 또 어떤 사람은 공격을 합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해를 합니다. 그거 보고 이제 깍소리 못하게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회피했다가 그 다음에는 제거를 하려고 듭니다. 지금 남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화를 내거나 불같이 화를 내거나 자해하거나 할 때는 이게 관계 중독일 때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분노장애일 때도 나타나거든요. 분노장애일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폭력을 쓴다든가 뭐 감당을 못해요. 그냥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범죄가 일어납니다. 분노장애 때는 스트레스 하나에 의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막 갑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분노장애가 악화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남편이 분노장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남편이 그 유부녀로 인해서, 상간녀로 인해서 애초에 이 관계 중독이 악화돼서 분노장애가 생긴 건지, 아니면 남편 외도를 알게 된 아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공격을 해서 남편에게 분노장애가 발생했는지 악화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남편이 분노장애가 발생이 돼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이 제거하려고 막 드는데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다정다감하고 이랬던 사람이었고, 외도를 들켰을 때도 처음엔 용서를 빌면서 정말 잘하고 이랬던, 정말 집에서 잘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자해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를 원천으로 남편 입장에서는 제거를 한 건데, 아내 입장에서는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래서 막 참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처음 본 모습들이거든요. 낯설고 무섭고 겁나고 두렵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랑은 내가 나름대로 노력은 다 해봤지만, 내가 나름대로 기회도 주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희망이 없구나 라고 아내가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살아온 인생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희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을 내야 되니까 어차피 뭐 이혼해달라면 이혼해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송을 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던, 즉 이제 직장을 다 까부수던 상간녀 소송을 하던 이혼 소송을 하던 해서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남편에게는 분노장애가, 즉 유부녀 때문에 분노장애가 발생이 돼 있었는지, 아니면 내 외상 트라우마가 점점 악화되면서 남편을 관계중독에서 분노장애로 내가 악화시켰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남편은 분노장애가 발생이 된 상태라는 것. 또 하나는 아내는 외상 트라우마가 매우 악화됐다라는 거예요. 매우 악화돼서 이제 최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최악으로 넘어갈 때, 이거 외상 트라우마가 매우 악화되면 최악으로 넘어가면서 편해지려고 하거든. 그때 흔히 하는 게 희망이 없다. 너와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소송과 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 순서대로, 아니면 참고 살아야 돼요. 평생을. 이게 바로 외상 트라우마가 최악으로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소송을 하고 이혼을 했다라고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소송을 했어. 그럼 분노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편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혼을 했어. 그래. 남편이 그냥 막 이제 싫어서, 그래. 더 이상 이제 끝났어. 막 적반하장으로 막 나가면서 해서 소송을 하고 이혼을 했다고 손쳐요. 남편은 그렇다 쳐요. 어차피 본인의 인생이니까. 나의 외상 트라우마가 최악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혼하면 편해집니다. 아이들과. 왜? 고통 속에서 이제 최악으로 악화되면 편안해지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에 대한 희망도 있고, 그래서
편안해졌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혼 후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이제 최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하고는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나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최악으로 지금 현재 악화돼서 이제 그 기점에 놓인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인생, 즉 최악의 인생을 내가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 거기에 지금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지게 되니까 다 잘못된 거기 돼 보니까 내가 결국은 뭘로 가냐면 최악의 길을 선택을 하는 그 순간이 됐다는 거예요. 빨리 이걸 알아야 돼요.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희망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이제 최악의 인생에 초입에 딱 왔어요. 근데 이게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 손을 줄줄줄 엮고 애들 데리고서 그 길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구나. 지금 내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구나.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남편이 분노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소송을 하던 그 유부녀를 건드리던 직장을 건드리던 남편을 건드리던 그러면은 분노를 하고 강력하게 화를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순간 이성을 잃으면 분노장애는 순간 이성을 잃을 때가 있거든. 그렇게 되면 너무 위험해집니다. 사건 사고가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지금 내 인생이 최악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남편은 둘째 치더라도. 그래서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즉시 치료해야 돼. 이분은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최악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즉시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 남편의 분노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편이 있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서 내 아이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외상 트라우마 치료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남편이 분노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최악으로 지금 분노장애가 최악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치료해서 회복을 해놓고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한 번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치료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은 주고 그런데도 기회를 주었음에도 계속 적반하장으로 또는 자기 나름대로 치료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진행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나랑은 같이 못 살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치료 기회를 주고 나를 치료하는 거 그렇게 치료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 여부를 결정을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는 소송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합의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선택을 하더라도 남편은 공격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내가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돼서 예전의 모습에 플러스 행복한 능력을 만들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인 남편이나 또는 분노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편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혼을 하든 이혼을 하지 않든 아이들과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빨리 자각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